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도 퐁당퐁당 법칙 시리즈로 함께 하고요. 네, 서성한 편으로 함께 합니다. 단순히 요 퐁당퐁당 법칙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 분석도 함께 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석 그리고 정보들, 입시 전략 이런 것들 조금 담았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요 슬라이드를 다운받으셔서 카페 링크로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보셔도 되고,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한 슬라이드 자료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의사항,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펑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 수험생 본인의 점수 1점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전략, 앞서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필요합니다. 반영 비율이나 기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셔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퐁당퐁당 법칙은 거의 모든 학과에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큰 학과가 있고 작은 학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가 큰 학과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차이가 큰 학과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 100% 성립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네, 확률적으로는 거의 성립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역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립할 수 있고, 이걸 또 이용해서 심리 게임을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홀짝 혹은 홀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펑크를 맞춘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뭐 펑크를 다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맞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선 솔직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률을 올리고 판단의 기준을 하나 더 갖추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문학부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 재작년은 21학년도고요. 작년은 22학년도겠죠. 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 법칙이라는 게 재작년에 조금 낮았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퐁당퐁당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참 희한한데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이제 반응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은 81%에서 52%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충원율로 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막 일부에서는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충원율을 반영한 경쟁률을 고려해서 뭐 지원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한계 경쟁률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 전문가 분이시죠. 근데 그거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예비번호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데이터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는 거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 6차까지 추가 합격 발표를 했습니다. 성균관대랑 한양대는 이 정보를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서강대는 6차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31번까지 돌았습니다. 네, 1차 합격에선 18명, 2차에선 3명, 3차에선 1명, 그 다음엔 빵명, 그 다음에 2명, 최종적으로 1명. 이렇게 해서 6차까지 합격 발표가 났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다 더해보시면 21, 22, 24, 25, 25입니다. 총 이제 들어간 거는 충원이 된 건 25명인데 여긴 예비 31번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안 간다고 하거나 뭐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해서 이제 순번이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 번호를 어느 정도 뒤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 뭐 20번대를 받았다. 그러면 뭐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용도를 갖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문화학과 같은 경우도 4.28대 1에서 5.5대 1로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경쟁률과는 별개로 이게 따로 움직입니다. 경쟁률, 충원율이 따로 움직이는데 경쟁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충원율은 재작년에 83에서 작년에 60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재작년 수준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충원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예비 번호가 좀 더 많이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이제 12번까지 돌았죠. 예, 지금 4차 추가 합격까지도 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도 3.5대 1에서 5.3대 1로 네,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충원율은 네, 하락할 것 같습니다. 충원율은 왜냐하면 작년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빗나가길 바라봐야죠. 충원율 같은 경우는요. 예비는 35번까지 돌았고요. 네,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6차까지 이제 돌았습니다. 지금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는 29, 32, 33, 33명이니까 그래도 위에 말씀드렸던 인문학부보다는 네, 등록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심융합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충원율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뒤에 이제 제가 자세한 정보를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읊어드리는 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는 46번까지 네, 돌았습니다. 엄청 많이 돌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빨리 포기하는 거는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39, 3.39대 1에서 5.23대 1 이렇게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이 충원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잘못 쓴 거고 95% 정도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이 거의 22명이었던 것 같은데 예비가 21번까지 돌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차까지도 합격 인원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올해는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충원율도 안타깝지만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는 12번까지 돌았고요. 전자공 같은 경우도 작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3.59대 1에서 6.05대 1로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학과는 인기학과죠. 그래서 충원율이 기본적으로는 100%가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특히 충원율이 많이 돌아가지고 예비번호 많이 돌아가지고 정원이 42명인데 예비가 82번 정도까지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차 합격자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컴공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올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도 와 이건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8명이었는데 작년에 예비가 102번까지 돌았다는 거죠. 초인기학과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차 합격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고 계셔야 된다. 화공생명공 같은 경우도 올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원율은 작년에 192%였습니다. 정원 38명의 예비가 73번까지 돌았습니다. 6차 합격자까지 발생을 했고요. 기계공 같은 경우도 올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작년에 확 올라갔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싶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 작년에 166.7%, 예비는 55번까지 돌았습니다. 역시 6차 합격자까지 돌았죠. 자, 그 다음에는 교차 지원생들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릴 겁니다. 서강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차 지원을 많이 하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계 전공 제도라는 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학생 설계 전공 제도라는 게 이제 좀 독특한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성대 쪽에도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뭐냐면 4학기 이상의 학부생이 2개 이상의 전공을 54학점 이상, 그러니까 보통 학점이 2학점에서 3학점이라고 보시면 2학점 기준으로는 과목이 27개, 3학점 기준으로는 18개입니다. 섞어서 이제 듣는다고 치면 요 사이가 되겠죠. 과목이 굉장히 좀 빡센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4학점이면 부담스러운 학점은 아닙니다. 네, 본 전공에 비하면요. 본 전공은 보통 30학점에서 40학점, 140학점 요 정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 교과 과정을 직접 편성해서 직접 편성, DIY입니다. 학과를 그 커리큘럼을. 그래서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이 중에 이제 3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거죠. 전공 인정을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21년 117개였던 학생 설계 전공이 13개가 더 추가돼서 뭐 개성 있는 전공을 이수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정확하게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교에다가 좀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미리 알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궁금해하시는 전과제도인데 전과제도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부터 제적 기간 동안 1회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 3전공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부터 자유롭게 신청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노리는 건 아무래도 1전공이겠죠. 그래서 1학년 때 학점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서강대학교를 교차 지원하실 자연계 학생들은 1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수능판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의하시고 그리고 입학 당시 전공 예약제로 입학한 학생 그리고 경제학부, 경영학부, 공학부 입학생은 전과가 불가합니다.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걸 모르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한 해 더 해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추가 정보입니다. 자,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연고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높은 편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공이 268%, 전자공학 195%, 기계공학 166%, 화공생명 192%, 기계공 166%, 수학 100%입니다. 네, 굉장히 충원율이 높은 편이니까 요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네. 진학사 칸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세부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균관대입니다. 별도 표시를 하지 않은 건 가군입니다. 가군. 나군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먼저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올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원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75%였고 작년에 54%였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정원이 92명인데 예비가 50번까지 돌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작년에 높았고 작년에 낮았습니다. 신기하게 성립을 하죠. 그리고 올해는 다시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원율 같은 경우 재작년에 18%였는데 작년에 2%여서 사실은 재작년에는 예비가 8번까지 돌았는데 작년에는 1번까지밖에 돌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학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원이 15명인데 예비는 10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충원율이 그래도 좀 되는 편이고요.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도 인기학과인데 올해 경쟁률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충원율은 60 똑같습니다. 정원 15명에 예비는 9번까지 돌았습니다. 건설환경공 같은 경우는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률 소폭 상승할 것 같은데 경쟁률하고 입결하고는 또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경쟁률하고 충원율만 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건설환경공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조금 상승할 것 같고요. 충원율은 조금 낮아질 것 같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원율이 재작년에 133%였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133이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2배가 뛴 건데 정원이 21명의 예비는 28번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예측할 수가 100%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공부를 하시는 거겠죠.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나군인데요. 경쟁률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원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정원 210명의 예비는 220번 정도까지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돌죠. 글로벌 리더 나군입니다. 이 학과 같은 경우도 올해 경쟁률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져도 한 6대1 정도, 그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충원율도 뭐 200%가 넘습니다, 원래. 그래서 조금 떨어질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정원 31명의 예비는 74번까지입니다. 글로벌 경영 나군 역시 올해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작년엔 제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드렸는데 맞았습니다.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원율 소폭 하락했지만 300%가 넘습니다. 정원 55명의 예비는 186번까지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죠? 작년에는 가군이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별 이동이 됐을 때, 나군으로 군별 이동이 됐을 때 이 학과의 충원율은 높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낮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네, 가군에는 어디 학교가 있죠? 네,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합격을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보통 이제 나군의 성균관대를 쓰는 친구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가군의 연대나 고대를 쓰고 나군의 이제 성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군의 충원율이 아까 보셨던 가군의 충원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 메커니즘을 아시면 좋겠고,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충원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최종 등록자, 요것도 이제 참 재밌는 사실인데요. 최종 등록자 영어 평균 등급이 의예과를 제외하고 전부 2등급대였다는 점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잘하진 않았다는 거죠, 영어를.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군의 연고대와 겹치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1순위는 성균관일 가능성. 가군의 경우에. 아까 나군에 쓴 친구들은 가군의 연고대를 쓴 경우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군에다가 성균관대를 쓴 겁니다. 가군에다 성균관대를 쓴 거야. 아까는 나군에 성균관대를 쓴 겁니다. 그러면 가군에 연고대를 쓰고 나군에 이제 성대를 쓴 거겠죠. 근데 지금 요 경우는 가군에 성대를 쓴 겁니다. 나군에는 뭐 다른 학교를 쓰겠죠. 그러면 지금 연고대를 버리고 성균관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들의 1순위는 성균관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다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나군의 서강 경영 경제로의 이탈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겠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스템, 전자전기공처럼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탈률이 다소 낮겠죠, 그쵸? 다만 이제 이러한 특정 선호학과를 제외하고 하위 선호도 학과를 갖는 학과 같은 경우는 가군의 성대보다는 나군의 한양대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원율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행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나군의 충원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지원이 어려운 지원자들이 가군에다가 연고대를 쓰고 나군에 성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고대를 붙을 확률이 기본적으로 좀 높고요. 나군의 성대는 포기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나군 성대 학과들이 충원율이 높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의 교차 지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문보정 변환 표준 점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캠이 수원 캠퍼스고요. 또 전과가 불가능하고요. 뭐 요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올해는 이제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20%에서 30%로 상승하고요. 변표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문계나 자연계나 모두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의 최저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거 반영 비율은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뭐 마이크로 디그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제가 성대 출신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아까 전에 설명하려다 좀 버벅거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에 문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별도 표시를 안 한 군은 가군입니다. 네, 나군은 써놨습니다.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건축공학부가 아니라 그냥 건축학부입니다. 네, 충원율은 작년에 31%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할 것 같고요. 예비는 6번까지 돌았습니다. 건설환경공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할 것 같네요. 충원율은 재작년에 75였는데 작년에 26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정원은 23명이고 예비는 6번까지 붙었습니다. 화학과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의미한 뭐 차이는 없기 때문에 화학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수학교육과는 요거는 작년에 조금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원율도 올해는 근데 이제 경쟁률은 조금 올라갈 것 같지만 충원율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학과는 뭔가 눈치 게임을 하기 좋은 학과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보통 경쟁률은 봅니다. 경쟁률은 보통 보는데 충원율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이런 관계성까지는 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요과는 좀 피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알죠. 충원율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거를 노리고 한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어중문학과는 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정원 자체가 워낙 좀 적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 경우도 뭐 다른 사람들이 충원율이 좀 적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피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용기 있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좀 2, 3%대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원 9명의 예비는 3번 정도까지 돌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이 예상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과는 나군입니다. 수학과. 예전에 제자가 이제 수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네. 수학과도 올해 이제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충원율도 작년에 워낙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정원 20명의 예비가 37명까지 돌았습니다. 펑크가 분명히 있었겠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충원율도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130%였기 때문에 충원율이 정원 20명의 예비가 26번까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 시스템 나군도 경쟁률이 지금 2배 이상,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충원율도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예. 작년에 182%였어서요. 정원이 17명인데 예비가 31번까지 돌았습니다. 파이낸스 경영은 상경과 자연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자연은 뭐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고요.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3.54대 1에서 6.6대 1로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충원율도 떨어질 것 같지만 뭐 워낙 100%, 130% 이상을 기록하는 과이기 때문에 뭐 충원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심화 정보를 말씀드리면 일단 요 한양대에서 충원율 탑 3에 들어가는 학과는 미래자동차공 427%, 에너지공 382%, 신소재공 341%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충원율 요소를 빼놓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펑크를 찾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진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성대랑 마찬가지로 가군의 연고대로 인해서 충원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호도가 높은 파이낸스 경영, 미래자동차,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학과들을 나군에 좀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고 싶은 애들만 남아라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고요. 가군 같은 경우도 한양대 이제 가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도 지금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에서 50%대의 충원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거의 일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는 서강대랑 성균관으로 이탈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나 뭐 국제학 같은 경우는 뭐요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는 한양대가 좀 더 선호도가 높긴 한데 이게 또 과별로 다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공 올해 이제 신설되는 학과인데 이게 SK 하이닉스 채용 조건형입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 학과 같은 경우에 가군에 이제 넣을 것 같은데 나군에 넣어놨습니다. 나군에. 그래서 최초 합격선은 높겠지만 가군으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충원율 높을 것이기 때문에 예비도 꽤 많이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충원율을 고려한 커트라인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펑크를 좀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내용 전해드렸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